제가 지난번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자산 배분이 좌우한다.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이런 그림도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자산 배분이 한 90%를 차지해요. 마켓 타이밍이나 주식을 뭐 골랐냐, 스탁 피킹, 주식 종목 같은 거는 사실은 별 영향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죠. 왜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이런 거 책에는 나오지만 그리고 가보면 여러분들이 주식 관련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러 가면 주식 관련 컨텐츠의 90%는 자산 배분의 내용이 아니라 종목 선택이나 마켓 타이밍, 시장 마켓 타이밍이나 아니면 기술적 분석, 이 기형이 손 그리는 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죠. 그럼 저런 게 집중하는 게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러냐?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자산 배분이나 이런 내용은 없냐? 주식운용에서 주식운용 본부에 가면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바텀업 방식입니다. 종목을 굉장히 중시해요. 무조건 종목 얘기하고 무조건 업종 얘기하고 마켓 타이밍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실제로 그 주식운용하는 그런 하우스에 가보면은 그럼 왜 자산 배분이 전체 수익률의 90%를 좌지우지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냐?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뵙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 거의 대부분의 고수분들은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미 주식으로 돈이 배분된 게 나한테 떨어져요. 내가 회사라고 하든지 주식 펀드 매니저라고 하든지 이 상황에서 이 30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그분의 목표예요. 그 하우스의 목표예요. 이거를 하질 않아요. 이 30이 나한테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주식 펀드에 들어가면은 내 펀드 매니저가 뭐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왔다 갔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주식 30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할 건지가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쪽 고수분들은 항상 주식을 어떻게 살까 바텀업 하는 게 몸에 굉장히 배있죠. 한마디로 주식 운용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 배분을 하고 나서 내 주식 펀드로 들어온 돈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를 정하는 게 주식 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식 펀드에 들어간 돈을 펀드 매니저가 이 자산간 배분해주지 않습니다. 주식 펀드에 돈을 넣는 순간 내가 주식을 산 순간이죠. 펀드 매니저가 그걸 안 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식 좀 빠질 것 같아요. 20%만 뭐 현금으로 들고 있죠. 30%는 채권으로 사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웬만한 펀드는 전부 다 이런 걸 하겠다고 선언한 펀드 말고는 당연히 바텀업을 해서 내 그 30 정도의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쪽의 어떤 고수나 전문가분들의 목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종목 분석을 하거나 바텀업이죠. 마켓 타이밍을 하거나 기술적 분석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는 주식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고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도 이게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수익률은 자 이런 내가 주식 펀드 매니저거나 주식 프랍 트레이더라고 생각하면은 내 수익률은 이겁니다. 내가 10만큼 벌면은 나한테 30이 떨어졌으니까 10만큼 버니까 33%의 수익이 났다. 이게 주식 운용력의 수익률인데 우리는 아니죠. 우린 주식 운용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입니까? 10을 벌면 100의 기준으로 10%예요.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자산 배분이 수익률을 거의 결정한다는 얘기는 이 100이라는 거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 우리 개인들은 다 100이라는 거를 사실 소유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집중을 여기에요. 내용이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이 100이라는 거를 나누는 자산 배분은 도대체 누가 하는가? 그런 전문가분들이란 분들도 대부분 안 하고 30에 치중된 배분을 한다면은 이걸 누가 합니까? 펀드에 돈을 넣거나 아니면 운용력한테 돈을 맡기는 건 누구예요? 연금, 기금, 돈 많은 기업들, 돈을 많이 넣는 법인들 여기에서 누군가가 자산을 배분해서 그쪽으로 주면은 거기서 많은 전투를 하는 거죠. 여기 전투에 엄청난 고수분들이 계시고 여기서 뭐 내가 3명을 칼로 썰었다는 둥 뭐 상한가를 몇 개 했다는 둥 뭐 마켓 타이밍이 어떻고 뭐 종목이 어떻고 이걸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일로 가는 돈은 사실은 먼저 이런 쩐주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을 해갖고 내려온 거죠. 근데 우리들 개인은 여기에 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죠. 입장 자체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우리는 위에 있어요.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하고 내려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좀 잘 안 하죠. 예를 들면 뭐 너무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맨날 드는 예니까 30으로 33% 10의 수익을 내봐야 전체로는 10%를 번 건데 요 자산 배분을 만약에 30이 아니라 70이었다면은 20%만 벌어도 실제로는 뭐 14%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이라는 게 전체의 이제 수익률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트레이딩 사업부에 있을 때 꼭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면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학부 시간에 투자론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경제학과에 가면은 경영학과에 가면은 투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문으로 있어요. 투자하는 방법. 이 실제로 있어요. 투자하는 방법이 정석이 뭐고 쫙 나와 있어요. 이거 배워갖고 와. 그럼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교과서가 있다니까? 교과서가 있으니까 실제로 투자에도 교과서가 있구나. 주식투자 내용도 나와요. 이걸로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해보면 주식 운영팀에 와서 앉았어요. 투자론 열심히 배워갖고 와서 딱 앉았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아니 팀장님 우리 투자론은 어디 가고 왜 전혀
그거는 당연히 여기서 이거 내릴 때 쓰죠. 주식운용팀에서 투자론 얘기하면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소리를 해요. 왜냐? 투자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할 때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가장 리스크 대비 리턴이 좋은 걸 만들 것인가 하는 론이에요. 이론입니다. 이론이 있어요. 이걸 만들 때. 근데 우리는 와서 자리에 앉으면 이걸 하잖아요. 여기는 론이 잘 없어요. 여기는 참 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뭐 론이라기보다는 뭐 주식 분석 뭐 이런 툴만 있는 거고, 이 위에는 한마디 론이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어느 정도 정답이 있다는 거. 이 아래는 고수님들의 영역이고. 자, 그럼 투자론 객관에서 뭐를 배우냐? 가서 배워왔어 그러면 이것도 배웠고 뭐냐? 정말 재미없는 걸 배웁니다. 위험이란 뭔가? 바가 뭔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나? 야, 그럼 자산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지? 이딴 걸 배워요. 자본시장에서 뭔가 소극적 적극적 자산 배분은 뭔가, 아니 나는 주식으로 돈 벌러 왔는데 투자론이랑 교과서를 딱 펴보면은 실제로 그래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책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서 투자론 읽는 분이 있더라고요. 읽은 다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요. 그래.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기 뭐하고 된다고 말하기도 뭐한 게 약간 방향이 다른 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거는 여기서 자산 배분율을 내릴 때 저런 원칙들에 따라서 사실은 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전투를 하는 건데, 아래에서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보통 기금이 수익률 같은 걸 발표하는데 보면은 종목 얘기는 전혀 없죠. 이게 비중만 있어요. 우리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에 비중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개인한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개인은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렇게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내 자산에서 투자 자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건 진짜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일수록. 제 옛날에 저한테 한 얘기인데, 투자 자산의 비중이 60인지 40인지 20인지 30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집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집을 사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60이란 돈이 있는데 부채를 40집니다. 은행에서 40 빌려서 70짜리 부동산을 사요. 투자 비중이 자기도 모르게 100%를 넘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200% 넘는 사람도 있어요. 집이 없으면 내 자산의 대부분이 전세로 들어가. 그러면은 나는 주식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따져보면 투자 비중이 30%도 안 돼. 20% 10% 그래요. 나는 얘보다 분명히 투자를 뭔가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산 가격이 쫙 오르면 갑자기 뭐지? 나는 벼락거진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당연히 투자 비중이 낮으니까.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겠다. 저걸 따라가기 위해서. 자, 그런데 공격적인 투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보통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은 공격적인 투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 이걸로 가요. 하이리스크 자산. 젊었을 때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죠. 이게 좀 기초자산을 늘려서 그 다음부터 수익률을 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 공격적인 투자 그러면 하이리스크야. 근데 사실은 공격적인 투자라 그러면은 높은 비중도 공격적인 투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쪽은 별로 신경을 아니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인데, 아까 전에 차이가 났던 게 뭐예요? 쟤하고 나하고 차이가 났던 게, 하이리스크 자산을 누가 많이 가져갔냐가 차이가 났습니까? 벼락거지라는 게? 이걸 많이 가져갔냐, 이걸 적게 가져갔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갔냐가, 이거를 높이는 게 공격적인 투자인데,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 그러면 가서 코인을 해. 하이리스크를 해요. 아니, 비중을 높이라고. 비중. 그럼 이건 잘 못 높여. 근데 이거는 기가 막히게 해요. 희한하더라고. 이게 더 어렵지 않나, 하이리스크가? 아니, 공격적인 투자를 해. 그러면은 젊으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라고 말하는 게 상당히 되게 떨리는 게,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려보면, 그래, 슈카형이 공격적인 투자를 했어. 그리고 코인을 하러 가. 아니,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이게 내 자산의 투자 비중을 젊었을 때일수록 점점 높여가는 게 공격적인 투자인데, 이게 반대로 가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이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게 굉장히 발전을 하니까 굉장히 훌륭한 투자법, 뭐 포트폴리오 투자법, 4계절 포트폴리오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레이 달리오 아저씨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훌륭한 투자법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포트폴리오니까 여기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봐요. 이 30을 4계절로 나눠. 아니, 그럼 100을 나눠야지. 이게 30을 나눠요. 30이면 다행이지. 10을 나눠. 여기 온 10. 그게 아니라 이거. 아니, 이게 기금은 그래도 나는 내 재산인 그거 하잖아. 이 100을 나눠야지. 100 전체에서 좀 쳐다봐요. 그래야 사실은 이 수익률에 많이 결정되는데, 이 10을 나누고 뭐 1을 나누고 뭐 이런 경향이 있고, 게다가 요 포트폴리오는 좀 지루하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투자법이 있습니다. 유명한 투자법인데, 맨날 그 연기금 이런 데 가면은 코어 세틀라이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투자하는 거에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전략, 뭔가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주변 전략, 위성 세틀라이트 같은 걸 만들어서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래서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무슨 전략이냐면, 시장이잖아요. 시장을 따라가는데, 시장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내야 될 테니까, 마이너스 알파 쪽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시장을 전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알파를 만들도록 내 역량을 투자해서 위성 같은 투자 전략을 몇 개 붙여야지, 이런 게 코어 새틀라이트 전략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사회초년생들은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지. 예를 들면은 지금 막 들어왔는데 월급이 뭐 200만 원밖에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재테크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럼 대부분 얘기하는 게 조금 공격적으로가 조금 비중을 높여 코어 새틀라이트 전략으로 코어를 두껍게 하고 새틀라이트를 만들어,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알아듣기는 이렇게 알아듣죠. 코어는 요만해지고 새틀라이트가 커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이 시장을 이거 따라가면서 알파를 내는 쪽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해 얘기하면은 코어는 요만해지고 위성이 유지돼. 코어가 점점 비중이 내려가. 비중은 내려가고 리스크는 올라가요. 이게 비중을 높이고 리스크는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중은 내려가는데 리스크가 올라가요. 이게 점점 극단으로 가면 로또죠. 여기 어디에선가 투기냐 로또냐가 왔다 갔다 결정되는데 극단적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또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있죠. 위성 같은 경우에 하이 리스크로 가니까 당연히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 돈을 잃는 투자가 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할 땐 사실은 리스크 관리, 이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뭐 돈을 잃지 말아야 된다, 네버루즈 유어 머니 하라는 게, 시장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코어 새틀라이트 전략 같은 걸로, 전략은 뭐 여러 개가 있지만은 코어 같은 거를 단단하게 유지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알파로 추가 수익을 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면 비중을 높여라. 너 자산의 투자 비중을 점점 높여서 최대한 높이는, 나의 이 폭을 좀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위성이 말해주고 코어가 없어지는 현상이 좀 펼쳐지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는 기금들이 돈이 많을 때 얘기고, 자산 배분 같은 거는 언제 생각하냐면은 돈 아주 많이 벌었을 때 생각합니다. 그런 분도 많이 봤어요. 저렇게 하고 성공을 해. 그럼 내 재산이 막 50억이 돼, 100억이 돼. 그럼 자산 배분을 합니다. 그때는 열심히 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때는 집 사고 빌딩 사고, 뭐 기업으로 돈 많이 벌면 갑자기 빌딩 사고, 갑자기 자산 배분하고 PB 센터 들어와서 이제 전문적인 뭐 그걸 봤는데, 그 전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란 말이 꼭 하이 리스크도 있지만은 그 비중을 높이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산 배분이라는 게 우리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마주치는 어떤 팁이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저 아래 전투적인 측면에서 주식의 바텀업 하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배울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시거나, 그 방법이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성공한 고수분들의 방법은 분명한데, 위에서 처음에 나는 기금과 사실 똑같은 거니까 내 자산이라는 건, 그거를 어떻게 내려서 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를 가는 게 정말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막상 해보시면은 좀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잠깐 드리고요.